보시면요.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 계속 연결해서 가요. 첫 번째는 관성이 뭔지 그걸로 등속운동 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이 뭔지 그걸로 등가속도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물체의 운동을 반영하는 건 사실은 물체가 받는 알짜입니다. 그래서 알짜임과 물체의 운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 걸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한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죠. 그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첫 번째가 관성법칙이라고 해요. 관성법칙은 물체가 어떤 힘도 받지 않아서 어떤 변화도 있으면 안 돼. 변화가 없으니까 물체는요,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할 거야. 이런 얘기 했어. 자, 그럼 등속도 그래프 그려봐. 빨리. 자, 등속도 그래프를 여러분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그려봐. 자, 등속도 운동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해. 그래서 만약에 속력이 2였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2라는 빠르기를 유지해야 되죠. 이게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야.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하면요. 시간에 따라 물체의 간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 시간과 거리는 비례관계가 있어. 그랬을 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얘기해. 뭐야? 기울기가 뭐야? 속도. 그러니까 얘는 1초일 때도 2초일 때도 속도가 똑같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쵸? 이게 힘을 받지 않는 관성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운동이야.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두 번째가 가속도 법칙이야. 요번에는 물체가 힘을 받아. 힘을 받으니까 힘은 0이 아니야. 자, 힘을 받은 만큼 변해.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어. 됐어. 자, 그 중에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면 그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해. 그쵸?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 그래프 3개 빨리 그려. 등가속도 운동할 때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 면적이 뭔지도 알아내. 시간 속도 그래프 면적하고 기울기가 뭔지 알아내. 시간 위치 그래프 어떤 모양인지 알아내고 기울기가 뭔지도 알아내야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요.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 법칙 중에 그 중에 우리 등가속도야.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일정해요. 이게 등가속도죠. 그랬을 때 밑에 있는 면적이 뭐라고? 속도 아니야. 거리 아니야. 뭐? 네.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안 돼. 속도 변화량이야. 알겠어? 오케이.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등가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 그랬을 때 기울기는 가속도고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야. 이런 얘기. 그치? 등가속도 운동은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접선 기울기가 순간 속도, 구간 기울기가 평균 속도. 기억나지? 됐어. 이런 것들이야. 여기까지 한 거야 우리가.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 이거 어떤 유형 있는지 4가지 유형은 정리해봐 드렸어. 자,
이런 식으로요. 작용 반작용 법칙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을 때요. 한 번에 하나의 힘이 생기지 않아.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생겨. 그러니까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 거야. 그 두 개의 힘 중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또 다른 힘은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돼. 맞지?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 하나를 할게. 그게 여러분들 맨날 하고 있는 첫 번째,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죠. 그러면 그 순간 동시에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칠판이 손을 칩니다. 됐어.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어야 돼. 다른 단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친다라고 하는 행위도 생겨. 그중 첫 번째 작용의 힘을 표현을 하면 이 작용의 힘을 받은 게 칠판이니까 칠판에 작용점 찍어서 손이 쳤으니까 밀리는 방향으로 F1의 힘 받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치? 그거의 반작용은 손이 힘을 받았으니까 여기다 작용점 찍어서 이 방향으로 F2의 힘을 받는 게 맞고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언제나 힘의 크기는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10N의 힘을 받으면 얘도 언제나 10N의 힘을 받아. 그리고 방향은 무조건 반대야. 근데 이 두 힘은 합력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다른 물체에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얘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인 A, B와는 개념이 달라. 이 경우에는 같은 물체에 작용하니까 합력을 0을 만드는 두 힘의 관계라서 얘는 A, B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F1과 F2는 평형관계일 수가 없어. 다른 물체에 작용하니까. 그래서 F1과 F2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라고 불러. 맞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한 작용 반작용의 힘 때문에 물체는 서로 다른 물체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와 B에 작용 반작용의 힘이 생겨서 얘네가 간다. 예를 들어서 얘는 2kg야. 얘는 1kg야. 근데 내가 30N의 힘으로 밀어. 그러면 마찰이 없으면 내가 준 힘이 전체 힘 알짜 힘이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그 알짜 힘으로 3kg를 움직였으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가속도는 10이야. 그 중에서 내가 준 힘 중에서 A 혼자서 쓴 힘은 20N이고요. B 혼자서 쓴 힘이 10N이어야 되는데 B는 누구로부터 힘을 받았냐면 A가 B를 민 거야.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B가 A를 밀어. 맞지?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두 힘을 받기 때문에 알짜 힘이 20이 되는 거야. 자, B는 그래서 10N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 A와 B 사이에 서로 작용 반작용의 힘이 10N이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되겠어? 근데 똑같은 경우에 내가 이쪽으로 30N의 힘으로 밀었다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얘 크기가 바뀌어? 몇 뉴턴으로 바뀌어? 몇 뉴턴으로 바뀌어? 20N으로 바뀌어야 돼. 왜? 항상 힘을 받은 애가 자기가 필요한 힘을 먼저 빼고 나머지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해.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러한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기에서 막 날라와서 칠판을 확 밀어. 그럼 나 어디로 가? 내가 칠판을 밀었어. 그 순간 칠판이 나를 밀지.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 뒤로 가. 맞죠? 내가 준 힘과 반대 방향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건 나는 반작용의 힘을 받아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4페이지에 작용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로켓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젓는 행위도 반작용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한참 좋아하는 드론이요. 드론은 공기를 누르니까 공기가 드론을 밀어 올려서 뜨는 겁니다. 그래서 반작용의 힘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작용 반작용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시면 모든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물체가 정지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을 가져. 맞아? 근데 강호동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정지관성의 크기와 유치원생이 가지고 있는 정지관성의 크기가 달라. 그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질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질량이 100kg고 이 사람은 질량이 20kg면 그래서 A의 정지관성이 B의 정지관성보다 5배 크기 때문에 얘를 밀 때 힘은 5배 큰 힘 줘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고 버티는 힘이 질량이라면 운동하고 있는 애는 계속 그 방향으로 등속도로 가려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을 이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값도 있겠지. 이걸 운동량이라고 불러. 움직이는 물체가 나 계속 갈 거야, 나 안 멈출 거야 라고 하는 운동관성도 크기가 있어. 물체마다 다 다르겠죠. 그 운동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값을 운동량이라고 한다. 자, 실제로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10km짜리 자동차가 2의 빠르기로 갈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관성이 클까요? 아니면 10km짜리가 25의 속력으로 갈 때 운동관성이 더 클까요? 이런 문제죠. 그래서 멈추기 어려운 게 누구야? 멈추기 어려운 게 빠를 때죠. 그러니 운동관성의 크기는 단지 질량만으로 결정되진 않는다. 거기에 속도까지 곱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력 안 돼. 속도를 곱해야 돼. 이게 운동관성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안 바뀌고 멈추지도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운동량이라는 운동관성의 크기야. 우리는 이러한 운동관성을 운동량이라고 하는 P로 표현합니다.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을 우리가 운동관성의 크기, 운동량이라고 불러. 그러니 어떤 물체가 2kg짜리 물체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A가. 그럼 이 새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 2kg짜리 물체가요 속도니까 방향 생각해야 돼.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이요.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이거죠. 근데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운동량 방향, 속도 방향 그대로 오른쪽입니다. 크기는 4, 단위는 kg, 미터, 퍼, 초. 다른 단위로 안 바꿔. 운동량 단위는 kg, 미터, 퍼, 초입니다. 근데 이 공이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왔다?
튕겨 나올 때도 빠르기가 2로 튕겨 나오고 있다? 2km짜리다? 그러면 부딪히기 전 운동량은 이건데 부딪힌 후의 운동량은 얼마게요? 빨리 계산. 부딪힌 후의 운동량 얘기해줘. 튕겨 나온 후에 운동량 얼마게? 물론 4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방향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방향 얘기해. 자 불러. 불러. 얼마? 왼쪽으로 4입니다. 이해돼요? 운동량은 속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방향을 갖는 값이라서 방향을 반드시 고려하고 계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사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은 왼쪽으로 삽니다. 그래서 얘가 부딪히는 순간 갑자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야. 그럼 나 물어볼게요.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방향이 왜 바뀌었을까요? 물체가 가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뭘 받아야 되니? 그쵸. 힘 받았다니. 충돌할 때 벽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달라진 겁니다. 됐어? 그러면 꼬맹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되겠어요? 모든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게 변화량입니다. 이해되죠?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우리는 방향이 있을 땐 방향 계산하니까 서로 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놓으면 되죠. 됐죠? 충돌 후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사고요. 충돌 전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삽니다. 그걸 빼란 얘기예요.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 운동량은 총 왼쪽 방향으로 팔 만큼 바뀌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운동량이 뭔지 방향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인지도 계산해야 돼. 근데 이거 방향 안 넣고 계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운동량이 4였는데 나중도 4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네? 라고 하는 이상한 계산 나와. 알겠지? 그래서 방향 정확하게 넣고 계산하는 게 맞다. 운동량은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다. 방향 넣어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8이야! 라고 했는데 우리의 뉴턴은 왜 바뀌었는데? 이게 궁금한 거야. 얘 벽이랑 부딪히는 순간 운동량이 달라졌네? 운동량이 달라질 때는요. 어차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은 안 바뀌거든요. 바뀐 건 속도입니다. 다시 말해요. 빠르기와 방향입니다. 되겠죠?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뭐? 빠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힘입니다. 그러니 벽으로부터 얘가 충돌할 때 힘 받았구나. 되겠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원인을 설명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충격량이라는 겁니다. 자, 물체가 충돌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7글자 너무 길어. 운동량의 변화량 너무 길지? 3글자로 줄인다. 이걸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충격량 구해. 충격량을 I로 쓰거든요. 충격량 구해. 그럼 그냥 운동량 변화량 구하면 돼. 그러니까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뉴턴은 왜 바뀌었어? 충격량의 크기가 왜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원인을 알고 싶은데 자, 이렇게 운동량이 변한 원인은 힘입니다. 충돌할 때 받은 힘. 됐어. 그리고 똑같이 10N의 힘을 받는데 10N이라는 힘을 짧게 받으면 이만큼 바뀌어요. 근데 똑같이 10N의 힘을 받는데 힘을 오랜 시간 동안 받으면 이만큼 바뀌죠. 총 변화량은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총 변화량은 물체가 순간 받은 힘에다가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하셔야 돼요. 됐어?
FT 아일랜드. 유명한 아이돌 이름이었다. 그래서 FT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용기가 있었던 가수야. 아이돌 팀. 걔가 MVP 상 탔다. 못 외우면 병신이다. FT 아일랜드가 MVP 상 탔어. 알겠어? 실제로.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FT 아일랜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야. 그러니 예를 들어서 얘가 쿵 하고 부딪힐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요. 왼쪽 방향으로 8이라고 했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으로 8이래요. 그럼 충격량이 왼쪽으로 8이지. 그럼 선생님, 운동량의 변화량이 방향을 가지니까 당연히 똑같은 충격량도 방향이 있겠죠? 이 방향은 누구의 방향일까요? 힘일까요? 시간일까요? 힘이죠. 시간은 방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힘을 왼쪽으로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공이 날아와서 벽이랑 충돌할 때 벽이 얘를 왼쪽으로 민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이 왼쪽으로 생긴 겁니다. 됐어? 힘 방향 얘기해 주는 거야. 얘가 왼쪽으로 힘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벽에 부딪혔다 튕겨 나오는 벽이랑 접촉한 시간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 0.1초 동안 부딪혔다고 치자. 그러면 0.1초 동안 벽으로부터 얼마의 힘을 받은 거니? 왼쪽으로 80N의 힘을 받은 거죠. 맞아. 그래서 충격량이 왼쪽으로 8이 된 거죠. 맞아. 됐어. FT 아일랜드. 맞지? 돼? 돼? 근데 틀렸어요. 선생님 저쪽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래요. 제가 잘못 쟀어요. 그럼 다시 말해. 벽으로부터 얼마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니? 왼쪽으로 8N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8되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느껴봐. 얘와 얘. 그래서 다른 점을 먼저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 결과는 똑같다고 쳐. 2로 가던 애가 2로 튕겨 나왔어. 결과 똑같아. 근데 여기에 됐어. 어떤 아저씨가 운전하면서 타고 있어. 이 아저씨 주걱기에 살았대. 자동차가 막 가다가 다른 차랑 쾅 하고 충돌했단 말이야. 됐어. 이거 튕겨 나왔어. 자, 이 안에 있는 사람 주걱기에 살았게. 이걸 결정하는 건 충격량이 아니야.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얼마만큼 운동량이 변했냐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센 힘 받았냐 이걸로 죽고 사는 거 결정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에 있는 사람이 안 죽으려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힘을 80이 아니고 8만 받으면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 힘을 적게 받을수록 사람은 안전한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변화량이 똑같더라도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을 뭐하게 하면 돼? 길게 하면 돼. 그러니 충돌할 때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딪히면 돼. 그러려고 자동차가 충돌할 때 뭐가 터지게?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 안 터지면 그 앞에 핸들에 꽝 하고 부딪히면서 우리 몸에 있는 뼈다귀가 부서집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뼈다귀는 닭뼈처럼 뾰족하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걔가 부서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을 찌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다출혈을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충돌할 때 에어백이 터지면 충돌을 엉이 아니고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분산시켜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뼈다귀가 안 부러져. 멍만 들고 나와. 알겠어? 이 얘기죠. 이 얘기죠. 그래서 에어백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이거다.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날 때 힘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면 안정적인 거다. 그러면 힘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 된다. 됐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에어백이다.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는 건 충격량 때문이 아니고 충격량을 만드는 힘의 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FT 아일랜드라고 하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선생님,
길어서 과학자 이름 따서 뉴턴으로 바꾼 것 뿐이야. 원래 뉴턴의 단위가 이거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을 곱해서 거기다가 또 초 세컨을 곱하면 약분돼.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초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 단위는 이 단위로 안 쓰고 이걸로 써도 똑같은 단위야.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단위 같습니다. 가끔가다 애들이 물어봐서요. 단위가 다르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쓰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값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초, 충격량 단위는 뉴턴 초지만 두 개 바꿨어도 똑같아. 됐어? 맞다고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때요. 충격량이 FTI를 했는데 이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세로축이 힘, 가로축이 시간 이렇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0N의 힘을 2초 동안 받았어.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충격량 어딨어? 충격량 어딨어? 면적이죠. 왜? 힘은 세로고요. 시간은 가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맞아. 그래서 이 충격량 얼마야? 2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물체가 벽에 와서 쿵 하고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요. 힘을 표현하면 실제로 이건 거짓말입니다. 물체가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힘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면 이 그래프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돼요. 실제로는 부딪히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힘이 커졌다가 줄어듭니다. 알겠어? 네. 어떤 모습이어도 그 밑에 있는 면적이 충격량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적분 같은 거 배우시면 구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못 구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요거요. 충돌 시간이 0.1초예요. 그랬을 때 0.1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0.1초야.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때 받은 힘이 80인데 힘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한 80은 뭡니까? 이때 제일 큰 힘, 요게 우리가 80이라는 뜻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냥 힘이라고 부르는 교과서도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가 8종이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힘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고 평균 힘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고요. 충격을 가하는 힘이다. 그래서 충격력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힘 구하라고 해도 80, 평균 힘 구하라고 해도 80, 충격력 구하라고 해도 80.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헷갈리면 뒤져. 이 새끼 이름은 충격력. 얘 이름은 뭐야? 충경량. 선생님은 오랫동안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가르쳤었는데 충격력 구하라고 했는데 애 새끼가 충격량 구했어. 알겠어? 그러면 뒤지게 하고 서울대에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10kg씩 멀어지는 거야. 알겠냐? 고등학교 내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릴 때마다 10kg씩 서울대에서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요 경우를 그리면 어떻습니까? 얘는 접촉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로 10배 길어져요. 대신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면적은 똑같습니다. 면적은 똑같은데 시간이 10배 길어지니까 시간을 잡아당기면서 이 안에 면적은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야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 같겠죠. 맞아? 그래서 시간은 10배 길어져서 1초가 된 거고 그래서 힘은 10분의 1로 줄어서 8N 된 겁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어요. 되겠냐? 이런 얘기를 그래프 예쁘게 그린 거야. 이게 FT 그래프입니다. 됐죠?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중학교에서 여러분들 과학의 날 행사 5월달에 할 때요. 대부분 이제 옛날에 학교에서는 뭐 했었냐면 날달걀 떨어뜨려 안 깨지게 하기.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안 깨지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교 건물 위로 올라갑니다. 뭐 건물 높이가 20m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거기서 날달걀을 떨어뜨립니다. A조, B조 뭐 이렇게 떨어뜨리겠죠. 됐어.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어떤 새끼는 시멘트에 그냥 떨어뜨린 거야. 병신이죠. 그럼 날달걀이 깨져서 떨어지는 게 자명합니다. 되겠냐? 근데 어떤 애는 비싼 라텍스 방석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얘가 튕튕튕 튕기면서 멀쩡하죠. 이런 얘기야. 그럼 왜 결과가 달라? 이걸 물리적으로 분석해보자. 되겠어? 너네는 중학교 내용을 배웠어. 이 높이에 있을 때 이물체의 질량이 m이야. 그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야.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니? 운동 에너지. 기억나? 그래서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 에너지 mgh 똑같아.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되겠어?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온전히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이 새끼가 떨어지던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는 됐어? mgh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된 거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루트 2gh만큼 생겨. 그래서 얘는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20이야. 2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20이야. 됐어? 그러면 바닥에 닿기 전 운동량이 얼마야? 됐어? 이거 2kg로 볼게요. 바닥에 닿기 전 AP의 바닥에 닿기 전 운동량이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도 40kg/m/초. 맞아요. 40kg/m/초. 그러면 충돌한 후에 운동량은 얼마야? 멈췄으니까요. 되겠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위아더 월드 마이너스 40. 그러면 충격량도 얼마야? 마이너스 40. 얘네랑 계속 똑같지? 사실은 결과 차이를 얘네들로 볼 수가 없어. 대신에 충격량은요.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멘트 바닥에 딱 하고 떨어질 때 접촉 시간이 0.1초야.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위쪽 방향으로 400m의 힘 받았다는 얘기야. 순간. 그래서 깨졌어요. 근데 라텍스 방석에 떨어지면 웅 하고 밀고 들어가지. 충돌 시간이 2초야. 그러면 라텍스 방석으로부터 받은 힘은 400m. 됐어. 그래서 깨지고 깨지지 않고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받은 힘이고요. 그 힘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알겠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접수됐어. 자, 근데 항상 선생님이 시간에 쫓겨서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앞에 가고 있는 뚱뚱한 4kg짜리 아이가 이에 빠르기로 엉금엉금 가고 있어. 근데 뒤에 있는 조그만 애가 쫓아오고 있어. 연락 빨리 이 새끼 날라오고 있어. 10의 속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명해. 뒤에 있는 애가 빠르고 앞에 있는 애가 느리니까 됐어? 두 개가 쾅 하고 충돌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충돌 전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개가 쾅 하고 충돌한다. 근데 봐. 자, B가 A랑 쾅 하고 부딪히면서 빨리 가 이 새끼야. 그러면 밀겠지. 됐어? 네. B가 A를 밀어. 그럼 그거에 반작용. 너 나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A가 B를 밉니다. 자동 반작용의 두 힘이 생기죠. 맞아? 쿵 하고 충돌할 때 B가 A를 민 만큼 A도 B를 미니까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N의 힘으로 밀면 얘도 100N의 힘으로 밀어요. 단지 방향만 반대인 거죠. 맞아? 맞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부딪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딪힐 때요. 그 힘을 B가 A한테 2초 동안 주면 A는 B한테 몇 초 동안 줄까? 똑같이 2초입니다. 왜? 충돌해서 접촉 시간이 같으니까. 되겠어? 그러면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이것도 같구나. 무슨 말일까요? 충돌할 때 FT, I랜드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맞아?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주고받은 힘의 크기 같고 힘을 주고받는 데 걸린 시간이 같기 때문에요. 예외 없습니다. 단지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한 놈은 운동량이 10만큼 늘어나면 한 놈은 10만큼 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만 반대입니다. 근데 너네 알아?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값이라는 거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값이라는 얘기죠. 근데 방향만 반대라는 얘기죠. 맞아. 그럼 나는 이걸 계산하려고요. 가로를 열어 마이너스 분배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열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놓고 나중은 나중끼리 묶고요. 처음은 처음끼리 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와 B의 처음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나중 운동량의 합이랑 같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충돌이 일어나도 맨 처음에 둘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의 합이나 충돌이 끝난 후에 둘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다를 수 없다.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충돌이 끝났어. 충돌이 다 끝난 후를 본다. 충돌이 끝난 후를 보면 됐어. 그러면 생각해. A는 충돌에 의해서 빨라질게 느려질게? 생각해볼래? 빨라지죠. 운동 방향으로 힘받았으니까 빨라집니다. 그래서 A의 속도가 2였다가 4됐다고 치자. 그렇다면 B는 빨라지겠니 느려지겠니? 이제 생각해봐. 느려지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받았으니까. 그쵸? B는 느려졌을 텐데 얼마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게 궁금한 거야. 혹시 힘받아서 얘 뒤로 가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한 거야. 그때 사용하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운동량은 벡터 값이니까 운동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도로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4 곱하기 2. 그래서 플러스 8입니다. B의 운동량 2 곱하기 10. 그래서 B의 운동량은 플러스 20입니다. 이거 더하시면 A, B의 운동량이 플러스 28입니다. 납득하겠어? 근데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충돌 전이 28이면 충돌 후도 28이다. 그것도 플러스 방향으로.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A의 운동량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플러스 방향으로 16이다. 그러면 B의 운동량은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여야 됩니까? 12여야 됩니다. 그러니 얘는 여전히 충돌이 끝나도 플러스 방향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운동량이 12가 돼야 되니까 속력은 얼마? 얼마? 왜? 6이어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충돌이 끝나고 B의 속도가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어야 되는 핵심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그럼 거꾸로 가자. 왜 충돌했는데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 그건 얘가 운동량이 늘어난 만큼 얘는 운동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들기 때문이야. 왜? 충돌할 때 둘의 작용, 반작용이라는 힘이 관여하기 때문에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같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야. 충돌할 때 한 놈의 운동량이 늘어난 만큼 다른 놈은 무조건 줄어야 된다. 그러니까 총량은 변함없다. 알겠습니까?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이러한 운동량이 보존될 때 그래서 관여했던 힘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힘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첫 번째, 작용, 반작용이 뭔지 그걸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문제입니다. 55페이지, 59페이지 빨리 풀어. 빨리 하고 왔다. 55, 59.